안녕하세요. 아이위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192페이지에 있는 중화 입술. 요즘에 입술이 점점 갈수록 핫해지고 있는데 입술 반영구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들이 굉장히 두각되고 있습니다. 중화는 칙칙한 입술이나 색이 변색된 경우, 그리고 호르몬 변화에 있어서 또 색이 검게 변하거나 아니면 좀 짙은 계열로 색이 바뀌다 보면 얼굴도 되게 어두워지고 얼굴색도 안색도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화로서 맑고 이쁜 색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입니다. 그 시술 방법에 있어서는요, 먼저 색에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입술 중화 색에 있어서 먼저 중화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테크닉이 있는지까지 오늘 강의는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입술에 있어서 어떤 색깔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색깔에 어떤 색소를 써서 중화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자면, 먼저 어두운 톤의 입술, 그리고 약간 팥죽색이라 그러죠. 보라색이 가까운 색, 그리고 가드라인만 좀 까만 입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입술들, 그리고 잘못 시술된 입술, 그런 입술들 중에 어떻게 시술을 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먼저 입술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입술은 디자인보다 색에 있어서 전환점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입니다. 왜냐면 이미 되어 있는 입술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은 인커버, 아웃커버 자체가 정해져 있는 미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쯤 있는 거죠. 눈썹하고는 좀 달리.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색톤이고,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리고 휴가철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 입술에 있어서 색 전환을 시키는 방송이 오히려 더 급선무라 제가 먼저 중화 입술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앞쪽 페이지에 있는 전체적인 디자인 부분도 다음 편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시청해 주십시오. 설명에 있어, 테크닉 설명에 있어 제가 색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해드려 보자면요, 보통 입술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많이 칙칙하거나 가드라인이 좀 어둡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톤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색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제가 디자인을 몇 개를 한 다음, 자, 그런 다음 테크닉 들어가겠습니다. 선이 뚜렷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윗입술이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랫입술이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입술에 대한 밸런스가 잘 안 맞다 하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계세요. 그죠? 자, 그분들 중에 원하는 걸 해드리기 위해서는 입술에 있어서는 색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색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 자, 몇 개를 체크를 한 다음, 자, 제가 준비해 놓은 게 파스텔입니다. 흔하게 문구점에서 여러 가지 색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게 필요 없고요. 제일 필요한 건 여기서 이제 어두운 계열의 갈색, 그리고 조금 회색빛 나는, 네, 이 정도. 자, 이렇게 섞어 보면요, 그리고
약간 짙은 계열색 하나. 자, 이 정도. 나머지는 일단 필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색을 파스텔을 정한 이유는 눈썹하고는 달리 입술의 전체적인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이 10개 펼쳐져 있으나 이거에 있어서 색을 위에서 색을 끌어서 다시 엎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제일 부드러운 소재의 파스텔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보통 일반적으로 예쁜 색, 그죠? 맑아 보이고 그런 색으로 통하는 계통들이 보통 보면 주황빛이나 좀 약간 핑크빛 나는 주황빛, 그죠? 자, 이 종이의 질감을 보시면요, 질감이 A4 용지가 아니고요, 약간 거친, 면이 거친 그런 느낌의 종이입니다. 그죠? 자, 이쁜 색이에요, 그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이거 표현 잘해야 되고 잘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수업이고 하니까 그림 잘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반영구는 그림하고의 다른 연관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반영구를 잘한다는 편견은 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입술 표현이 좀 되었나요? 자, 파스텔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파스텔처럼 이렇게 잘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이 정도 톤인데, 자, 예를 들자면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렇게 안쪽은 괜찮은데 가드라인만 이렇게 좀 검해요. 그죠? 이렇게 좀 검해. 위쪽 특히 가운데. 맞다, 그렇다, 이렇게 막 동의하시는 분들 많죠. 이 가운데 부분 까맣고, 그죠? 전체적으로 색톤은 있는데 이렇게 좀 까매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죠?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아기를 낳거나 또는 생리 중이거나 또는 이렇게 담배나 술을 좀 이렇게 자주 드시는 분들 또한 입술색이 좀 변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변해 있어요. 자,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이 어두워.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의, 항상 보면 입술만 좀 맑았으면 얼굴 전체의 톤이 참 예쁠 텐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색을 전환하기 위해서 도대체 몇 번을 넣어야 될지, 그것도 중요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입술. 자, 표현을 보여드리려고 파스텔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술 색은 붉은데 많이 어두워요, 그죠? 실질적으로도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죠? 색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 좀 짙어 보이고,
입술색 하나로 얼굴 생기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전체 어두워 보여. 자, 이런 유형. 또는 윗색은 괜찮아. 윗입술색은 괜찮아요. 자, 윗입술색은 괜찮아. 어디로 표현할까? 한 페이지에 다 보여야 되니까. 위쪽 입술색은 이뻐요. 이렇게. 왜 20대 초반 친구들 보면은 너무 색이 이쁘잖아요. 입술색이 부러울 정도로. 그죠? 자, 이런 삔 나오죠? 근데 윗입술은 되게 색깔이 이쁜데 아랫입술이 이렇게 칙칙해요. 색톤이. 자, 이러신 분도 계세요. 또 반대인 분도 계시고. 자, 입술 하다 보면 유형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밑쪽만 이렇게 어두운 거죠. 자, 윗입술은 이 정도 색이 들어갔는데. 자, 이제 여러 가지 유형도 있어요. 이제 이런 유형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유형, 색은 있는데 좀 칙칙한, 그리고 윗 색깔은 이쁜데 아래 색깔이 칙칙하거나, 반대로 밑에가 이쁜데 위에가 칙칙하거나,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유형도 있단 말이죠. 자,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안쪽 색은 일단은 맑아요. 칙칙한 게 아니라 맑아. 색깔도 있고 맑아요. 그러면 가드라인 쪽만 먼저 색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입술색을 중화하는데 색소가 많지 않아요. 브라운 계열은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써야 그 색의 오묘한 갈색이 만들어지는 이 오묘한 느낌의 보색 계열을 엎어서 전환을 시켜주는데 약간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눈썹은 입술은 그렇지 않아요. 입술은 조금 간단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색. 채도가 맑아야 돼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중화에 있어서 중요한 색소는, 중요한 조건은, 첫 번째는 채도가 맑아야 한다. 채도 맑은 색. 특히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요, 맑은 색을 써줘야 입술색이 한 톤, 두 톤 차근차근 색이 톤이 올라가야 색전환하기가 좋아요. 채도라는 게 뭐냐면 채도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채도 명도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체 그 말풀이를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고 얘기 드려갈게요. 채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맑고 탁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명도라는 건 밝고 어두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한 다음 그러면은 채도가 한층 업될 수 있는 색소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랑이라도 자 보세요. 노랑이라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 중에 어떤 게 채도가 더 높아 보이나요? 맑아 보이냐 얘기죠. 이게 더 맑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명도가 더 밝은 거예요. 밝죠? 이건 이제 조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명도로 따지자면요. 이게 명도가 더 높아요. 카메라로 보기에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려보면, 여기다 칠해볼게요. 그냥 약간 누르끼리 한 느낌이죠.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 자, 좀 맑은 느낌이 들죠? 맑아요. 예. 맑고 이거는 더 짙어요. 명도는 더 짙고 채도는 더 맑고 명도는 더 낮고 채도는 더 탁해요. 제가 원하는 건 같은 노란 계열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채도가 맑은 노랑이 일단 주로 필요해요.
선택할 때 나는 무조건 외국 거 색소 너무 좋은 거 써?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의 입술이 아니면 최대한 맑은 걸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 입술 중화 색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저 맑은 거 골랐어요. 그죠? 맑은 색소가 필요한 겁니다. 노랑 계열이라도 노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주황. 자, 주황을 선택할 텐데 주황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주황이라고 오렌지 계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채도가 맑아요? 무조건 짙다고 해도 채도가 맑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탁하고 맑은 정도는 이렇게 종이에다 한번 느낌을 보면, 자, 요거랑 맑다란 느낌은 뭔가 믹싱이 많이 되지 않는 자체의 원색이 채도가 맑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요즘에 우리나라 이렇게 풍경을 보면 되게 맑잖아요. 오늘 맑네? 참 맑은 날씨네? 이게 뿌연 미세먼지나 이 오염이 공기 중에 떠있지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시야가 맑고 다 뻥 뚫려 보이잖아요. 그죠? 맑은 느낌. 근데 탁해지다 보면 오늘 날은 되게 밝은데 맑지가 않네. 12시면 밝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맑지가 않아요. 구름이 낀 게 아니라 맑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약간 좀 뿌연 느낌이잖아요. 그건 채도가 낮아요. 그럼 첫 번째 좀 채도 높은 주황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가지 골랐죠. 그리고 이제 짙은 레드 계열 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레드, 같은 레드인데요. 지금 화면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채도는, 예, 맞아요. 이건 약간 어떤 계열이 들어있냐면요, 탁한 노란 계열의 베이지 느낌도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부드러운 예쁜 약간 좀 탁한 분홍빛, 뭐 하나 베일이 가려져 있는 약간 기름종이 같은 게 하나 더 올라가 있는, 얇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의 레드 계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좀 맑아요. 색이 맑은 레드. 두 개 중에 비교하자면, 그러면 맑은 걸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중화는 하얀 이런 종이에다가 색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 마음에 들지 않는 입술 색에 색 자체를 맑게 보이고 표면화시키기 위해서, 표면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색을 집어넣기 위한 바탕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색소는 맑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색소 이렇게 맑게 딱 골라놨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 심각한 경우가 생겨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자면 입술인데 와, 과하게 엄청 짙어. 예를 들자면 이 정도로 어두운, 정말 어두운 가드라인이 이렇게 까만 정도로, 놀랄 정도로 까만, 약간 좀 명도로 따졌을 때는 제가 책에서 말한 1에서 7도까지 따졌을 때 뭐 5, 6도까지 넘어가는 짙은 입술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필요한 색이 베이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입술 색소 마지막 하나 필요한 색소, 베이지. 근데 베이지 색깔이 크림 색깔 계열인데 맑을 수가 없어요. 안 맑아요. 일단 탁해요. 탁한 계열입니다. 지금 여기는 파스텔에서 지금 베이지가 이 살색이라 그러죠, 우리. 노란빛 나는 살색 계열의 색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푸른빛 나는 베이지는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해외 색소라고 해서 베이지 주소에서 베이지 딱 골랐는데, 이렇게 약간 연두빛이 나는, 그러니까 색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나 그게 연두빛이 나는지 노란빛이 나는지 잘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입술은 색에 있어서 색을 볼 줄 아는 공부를 하시면요, 얼마든지 중화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근데 그 다음부터 테크닉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약간 연두빛이 나는 건 피해야 됩니다.
해외 색소는 이런 게 있어요. 잘 고르셔야 돼요. 약간 노란빛이 나는 베이지 계열. 자, 이 정도 선택 필요합니다. 뭐 화이트도 괜찮은데요. 이제 화이트는 사실상 표현해내고 입자가 피부 속에 흡착이 되기까지, 색이 전환되기까지 상당히 좀 힘든 색이기 때문에 화이트는 대체적으로 안 씁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입술색은 이렇게 간단해요. 뭐 눈썹은 색이 막 쿨 계열부터 온 계열까지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펼쳐내야 되는데, 입술은 맑은 빨강, 맑은 노랑, 맑은 주황, 그리고 베이지, 요것만 있으면 입술에 대한 중화는 끝난 겁니다. 색 선택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있어서 어떤 사람한테 몇 테, 그리고 어디 부분만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순서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를 그렸어요. 그린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가드라인이 까맣고 색은 그래도 맑은 주황빛이 나는데 가드라인이 까매. 자, 이런 경우는 전체를 색을 넣기가 애매해요. 전체 색을 넣다 보면 또 가드라인만 도드라져요. 입술이 눈썹처럼 뭐 틴트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의 역할을 한다라고 끌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같은 톤, 맑은 톤, 그죠? 그렇게 가는 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쪽이 새카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가드라인이 까만 사람이 거의 다죠. 차라리 안쪽이 약간 좀 어둡거나 하면 입체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 입술이 보면 가쪽만 까마신 분들이 거의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시술시 이 가드라인에 있는 색을 먼저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때 여기에 있어서 명도가 짙다 생각하면 4, 5, 6 정도까지만 입술에서 속한다면, 명도 구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4도다. 그러면 먼저 단도 주황부터 써야겠죠. 네. 그리고 입술색보다 밝은 주황의 색을 써야 되면 주황과 노랑을 믹스한 다음 가드라인만 피부에 따라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들어가야겠죠. 그죠? 시술이 들어가야겠죠. 오늘 2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리터치까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오늘이야 뭐 터칭이 2번 들어갈 수도 있고 3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지만, 자, 이 리터치까지 색이 잘 먹는다 하시는 분은 한 번에 끝나는 거고, 탈각이 너무 빨리 되고 색발색이 늦다, 나이 드신 분들이다 하는 분들은 리터치까지 하셔야 되겠죠. 가드라인만 먼저 집어넣는 게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색이 발색이 올라온 다음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자, 그런 다음 단색 주황을 넣든 아니면 핑크 계열의 색을 쓰든 하셔야 색을 전환시키는데 목표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중화부터 하고 전체 색을 깨끗하게 한 톤으로 만든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총 시술이 한 번 중화시켰고 또는 플러스 한 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리터치까지 많이 안 들어갔다. 색이 너무 잘 들어가고 너무 이뻐. 그럼 2번째 할 때는 전체 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총 2번. 근데 다음에 왔을 때 가드라인만 중화를 시켰는데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예쁜 거야. 그리고 색이 안 들어가고 발색이 안 들어왔어 이미. 그러면 이분은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런 다음 또 한 번 3터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빨리 나오는 사람, 좀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재생 자체도 늦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눈썹도 마찬가지지만 그에 맞추어서 투터치가 들어가든 3터치, 저는 4번, 5번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그냥 관리 수준으로 하신 분도 계셨고, 왜냐면은 시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술이 굉장히 젊어져요. 각질도 없어지고 주름도 좀 줄어들고, 그죠? 자, 그런 거에 관리에 있어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이 젊어진다고 하니까, 그죠? 또 그러신 분들이 또 효과를 보시고서 또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때 어차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입술이 맑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다기 때문에 이런 중화 관리를 꾸준하게 하면서 입술이 색전환이 저절로 되는 경우, 이런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차라리 어두운 게 더 나아요. 시술은 막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또 초보분들이 하시기에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고객이 금방금방 만족도가 안 일어나니까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싫을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시술 들어가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짙은 걸 엎어버릴래 하고 엎어버리면요, 결국 나중에 발색되는 게 또 가드라인이 까매져요. 네, 입술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중화 작업 반드시 가드라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요. 이제 회색빛이 난다고 하죠. 칙칙하다. 칙칙하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고객이 원하는 톤을, 난 막 블링블링한 핑크톤이 되고 싶어 딱 얘기했는데, 핑크 갑자기 여기서 핑크가 되나요? 막 이런 핑크? 갑자기 될 수 없어요. 저는 절대 설명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입술에서는 핑크톤이 될 수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결국은 탈각되고 나서 발색이 올라오기까지 나이에 맞춰서 색이 점차 올라오고, 건강에 따라서, 오늘 기후에 따라서,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죠? 근데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에 따라서 이 칙칙한 입술색에다가 이걸 없는들, 이런 맑은 핑크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중화 들어가야 된다고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자, 이 정도 명도를 따졌을 때 제가 4, 5, 6도 중에서 예를 들면 4도다. 그러면 주황으로 1차 들어가고, 다음에 봤을 때 어머, 색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발색이 됐어, 착색이 잘 됐어 하면 한 번 더 한 다음에, 맑아진 다음에 핑크빛을 넣어야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파스텔처럼 이렇게 핑크가 쨍한 이게 립스틱 바른 것처럼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 이 정도로 색을 빼려고 한다면요, 자, 노란색소로도 몇 번이 더 들어가서 색을 이 조합에 맞게끔 믹싱을 한 다음에 해야겠죠. 그러면 입술 메디컬이 되는 겁니다. 그냥 정말 색을 전환하기 위한 거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정말 몇 차례 들어가는 게 다 맞는 거고요. 피부라는 게 오늘 도화지처럼 완벽하게 찡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성에 따라서, 붓는 거에 따라서, 헤르페스의 유무에 따라서 시술의 전체적인 오늘 횟수, 테크닉, 강도는 맞추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보통 이것도 한 번, 2번 아니면 3번. 그러니까 입술은요, 투터치에서 포터치까지 평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려운 건 색을 전환시키고 색을 입혀서 그 색이 잘 발색이 되는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려운 거지, 특별한 디자인 이런 건 크게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은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색입니다. 그럼 디자인 중요하지 않나요? 디자인도 중요하죠. 뭐 하나 놓치는 거는 아닌 건데, 제일 여기에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색은 이렇게 세 번째 유형, 핑크빛, 내가 원하는 색이긴 한데 뭔가 어두워.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울 때는요, 자, 예를 들면 4, 5, 6 중에서 칙칙한 옷까지 갔어요. 색톤은 뭔가 팥죽 색깔인데 그래도 이렇게 회색빛은 아니야. 색톤은 있어. 이제 이럴 때는요, 맑게 만들기 위해서 중화는 노란빛이 필요합니다. 노란 색소,
노란 색소를 여러 번 들어가야겠죠. 일단 맑아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노랑이 필요한 건 이렇게 칙칙한, 그러니까 색은 있는데 칙칙한 톤 5도 정도 되는 입술에 노랑을 한 번 또는 2번 정도 중화 단계를 거친 다음 맑아지는 정도를 보고 원하는 색을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보통 4, 5도 정도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3번 정도는 중화를 시킵니다. 오늘 피부가 받쳐주지 않은데 터치를 너무 많이 넣는 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사실 색이 발색이 되는 것보다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색 자체가 더 많이 안 들어가거나 또는 색이 다 빠지거나 하는 경우도 생겨요. 항상 모든 시술은 적당히 피부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라는 게 내성도 생겨요, 사실은. 이제 오늘 시술을 하는데 너무 과한 시술을 해서 오히려 다음 시술에 오히려 색이 더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겨요. 적당히, 그리고 너무 많은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거나 하는 경우는 입술 시술에서 도움되지 않습니다. 색이 1차적으로 원하는 색만큼 올라오게끔 되어 있지, 짙으니까 오늘 5번, 6번 터치를 해서 꼼꼼하게 다 집어넣어서 해서 다음번에 좀 이렇게 쉽게 해야지, 요게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 터칭을 많이 하거나 데미지를 많이 입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죠?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넣은 만큼, 또 그 다음에 넣은 만큼 발색 기다렸다가 또 필요한 만큼 중화한 다음 원하는 색 집어넣거나, 아니면 맑아진 것만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레드 계열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시술 방법은, 사실 이렇게 칙칙한 입술 톤에 있어서는 저는 보통 이렇게 짙은 레드 계열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칙칙한 입술들은요, 칙칙한 입술 이 색톤보다 밝은 계열의 색만 써도요, 맞게끔 알아서 맑아지고 색 자체가 발색이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또 짙은 걸 넣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구 화장이지 입술은 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신 색소로 쓰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근데 반영구적인 거기 때문에요, 점차 맑아지고 입술의 젤 관리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문신 색소를 써서 입술에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칙칙해지거나 어두워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 과한 색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막 이런 짙은 계열, 그죠? 오히려 엎어버리자, 위로 색을 다 엎어서 짙게 넣어버리면 색이 이뻐 보이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짙은 계열이 그냥 중화 안 하고 엎자, 처음에는 이뻐 보일 수 있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다시 칙칙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화학 색소를 여기에다가 시술을 했어요. 제 의견입니다, 이거. 근데 나중에 천연 색소에 가까운 색을 집어넣다 보면 색 발색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아니면 잘 먹히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자,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유형. 윗 입술은 괜찮은데 유난히 아래쪽 입술만 까마신 분 계세요. 그죠? 입술이 투톤이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얼굴 전체가 좀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 입술 때문에 전체가 좀 얼굴 색 자체가 깨끗해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톤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럴 때는 윗입술의 색깔 포인트를 잘 맞추어서, 위에도 칙칙하다 그러면 전체 마지막 중화를 해주는 것이 맞지만, 일단 먼저 아랫입술부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명도를 4, 5, 6도에서 맞췄을 때 뭐 4도, 6도까지는 잘 있진 않아요. 가드라인이 굉장히 짙은 6도는 봤지만 전체 그렇지는 않아요. 뭐 흑인분들 아니시면 거의 동양인이나 백인들은 거의 아무리 어두워도 4도 정도? 정말 어둡다 그러면 뭐 5도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잘 없고요. 4, 5도 사이 정도까지 자, 어둡게 있으신 분 계세요. 3도도 사실 어두워요. 그죠? 입술은 맑아야 되고 밝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이제 3, 4도 정도, 4도 정도까지는 갈 경우.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빨리 입술색을 윗색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노랑을 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어두워요. 빨리 밝게 만들어주고 싶어. 자, 그런 거라면 노랑에 베이지 2방울 정도 믹스해서 빨리 톤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윗입술이 너무 쨍하니 완전 맑은 주황이고 밑엔 칙칙해 이런 경우는 진짜 잘은 없을 거예요. 정말 잘은 없을 거예요. 잘못된 시술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는 있지만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위에도 칙칙한데 색은 있어. 채도는 굉장히 떨어지는데 색은 윗색이 훨씬 더 주황빛이고 밑에가 칙칙해. 그런 경우는 채도를 베이지가 들어가서 노랑을 낮추더라도요. 이걸 섞어서 빨리 윗색깔과 명도 차이를 맞춰주는 것이 일단 급선무예요. 자, 그런 다음 전체 위아래를 색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보면 한 번 했는데 색이 너무 잘 남아. 입술도 우리가 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색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잘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왜 해도 색깔이 다 탈각되고 색이 볼랑말랑하지? 만족도가 되게 떨어지는 입술도 있습니다. 그건 원장님들이 아무리 연습해서 나 스킬이 부족한가 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들어가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셔서 색발색을 어느 정도 충진한 다음 발색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원하는 톤의 색깔을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화 단계가 들어갑니다. 색이 중화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색으로 중화를 하는 게 아니라 파스텔로 따졌을 때 한 이 정도 색이면 전체 어떤 입술이든 간에 중화시키는 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인 분들이야 이런 핑크톤 약간 보랏빛 나는 그죠? 핑크톤 심지어는 뭐 완전 짙은 버건디 느낌의 색깔 이런 색깔도 괜찮아요. 근데 중화라는 거에 있어서는 동양인은 그 정도의 색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뭐 완전 맑고 깨끗한 애기 피부 그런 느낌의 정말 맑은 입술에서는 원하는 색을 업을 해서 넣어도 좋죠. 그죠? 그냥 이거 하나만 집어넣어도 이뻐요. 입술 색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이 아무리 이뻐도요. 그 발색에 따라서 색소가 다 다르다고 제가 전에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정말 그렇거든요. 종류가 코랄 레드, 핑크 레드, 뭐 핑크, 그보다 뭐 마젠타, 뭐 오렌지도 뭐 종류별로 쭉 있어요. 색소가 막 10개 돼. 이거 있다고 해서 이 색소가 여기에 다 주입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여기에서 딱딱 기본되는 요주 색깔 핑크, 레드, 오렌지 여기서 조금 사이에 있는 코랄빛 레드 정도 마젠타와 레드 정도 사이에 좋아요. 이 정도까지는 있으면 뭐 참 쓰긴 좋겠지만 색이 입술 색에서 발색이 되는 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색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지금 가지고 있는 입술색에서 색전환을 시켜서 한 톤으로 만들어 주기까지 이 변화만 있어도 정말 눈썹 못지않은 얼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술 시술이고요. 입술은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입술 시술 안 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너무 쉽고 여기에서 테크닉만 좀 더 배우시고 색에 있어서도 간단하고
눈썹이 100이라고 그런다면 입술은 정말 20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쉬우면서 재미있고 그리고 얼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중화는 이렇게 정말 간단한 색소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화에 있어서 테크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 정리는 잘해야겠죠. 자, 이렇게 색 정리를 다 한 다음 보신다면 우리가 니들 종류가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게 뭐 1P도 쓰고요. 또는 3P도 씁니다. 자, 3P 찾아볼게요. 3P. 자, 3P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플랫 바늘도 써요. 플랫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1P는 말 그대로 1P예요. 니들이 하나. 3P는 니들이 3개가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모아져 있는 것도 있고 펼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플랫은 뭐냐면요. 나란히. 그죠? 나란히. 뭐 6플랫, 4플랫, 8플랫, 뭐 플랫도 나란히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플랫이라고 합니다. 이제 1P로도 사용할 수 있고 3P로도 사용할 수 있고 플랫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화에 있어서 플랫 어떤 게 좋을까요? 머신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머신기가 그만큼 맞춰주면 플랫으로도 충분히 중화 가능한데 그냥 일반적인 걸로 테크닉을 따지자면 뭐 1P와 3P가 제일 중화할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의 위주의 수업을 듣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라는 거에 저는 이제 중심을 두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3알. 항상 얘기하죠. 이제 금액이 좀 저렴하고 니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니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끝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니들이 끝에 꺾여 있는지, 손상이 되어 있는지, 그죠? 이제 확인하고, 자, 1P. 이렇게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1P 또한 끝부분 확인하고요. 웬일이죠? 두 개 다 괜찮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 머신기. 먼저 1P. 토탈북에 보면 그 테크닉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죠. 그죠? 테크닉 방법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니들의 길이는 몇 미리로 뺀다라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빼서 하는 편입니다. 단 색소가 워터 베이스다 완전 물 베이스다 그러면 살짝 반 정도 완전 뺀 상태에서 반 정도 집어넣어줘요. 왜냐면 좀 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터가 고르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는 머신기가 튀는 정도의 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워터 같은 경우는 살짝 넣어서 튀지 않는 길이 선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머신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3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 다 똑같아요. 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글리세린 베이스다. 베이스가 약간 좀 되직하다 할 땐 저는 최대한 뺍니다. 최대한 빼서 제가 보이는 라인을 찾습니다. 그냥 색을 넣는데 막 떡칠하듯이 넣지는 않습니다. 간혹 빨리 굳는 색소를 쓸 수 있어요. 뭐 윤활제가 전혀 안 들어간 색. 그냥 그런 색소를 쓸 때는 너무 빨리 굳다 보니까 약간 좀 푸듯이 해서 넣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색소들은 거의 다 라인이 보일 만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테크닉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설명하고 고무판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드라인이 이렇게 짙을 경우는요. 3알이나 1P를 써서
자, 1피 같은 경우는 45도 각도나 그 50도 각도나 눕혀서 들어가는 각도일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텐션에 있어서도 텐션을 너무 과하게 입술을 전체를 잡아당기면서 들어가는 것은 입술에 큰 피부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하시는 분들이 누르듯이 입술을 찢으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 당연히 피 나요 하는데 최대한 피가 찢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송골송골 맺혀서 나오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왜냐하면 입술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피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살짝씩 날 수는 있어요. 각질이 뜯어져도 피가 난다고 했잖아요. 표피가 워낙 얇으니까. 거기에다가 45도를 집어넣는데 뜯듯이 들어간다거나 텐션을 너무 많이 줘서 그 압에 맞추어서 왼손의 압이 너무 강하게 텐션을 잡아서 오른손에서 잡았을 때 그 깊이 조절이나 압 조절이 잘못되는 경우는 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도 각도나 그 20도 각도나 뭐 50도 각도나 기울여서 들어가는 1피는요. 최대한 초보분들은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워서 들어가고 지그재그 형태로 들어가도 괜찮긴 하지만 살살 짧은 롤링. 크게 하면 안 돼요. 크게 하면 뜯깁니다. 입술이 세로주름이 있죠. 보통 가로주름 없잖아요. 그죠? 세로주름이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쪽이 각질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쪽은 각질보다는 오히려 이 피부와 그 입술의 경계 지점에서 살짝의 주름이 형성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살짝 눌러서 펴주는 효과를 주어서 작은 롤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히려 가운데 피부보다, 입술의 정중앙의 피부보다 가드라인이 훨씬 더 피부는 더 표피가 조금 더 두껍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좀 더 얇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얇습니다. 더 탄력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텐션도 더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누르듯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게 롤링으로 최대한 상처 없이 촘촘하게, 처음부터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롤링해서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갈 때도 롤링을 해도 되지만 가드라인만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짧은 지그재그. 네,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시술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죠? 자, 입술. 근데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려면 그만큼 입술의 컨디션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기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고, 근데 중화에 있어서는 짧은 지그재그로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로보다는 가로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입술 주름의 반대로 들어가면요, 입술 주름 효과에도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이왕하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전체 색톤을 또 맞춰야 되는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롤링보다는 전체 지그재그부터 들어갑니다. 뭐 방향이야, 윗입술에 먼저 해야 되나 아랫입술 먼저 해야 되나, 이건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없고요. 자세가 내가 좀 더 빨리 잡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보다 쉬운 부분부터 먼저 손을 핸들하는 방향이 제일 편한 부분부터 먼저 넣어서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들어가는 거는 좋지 않고요. 촘촘히 내가 내 선이 보일 만큼 보여야 돼요. 막 떡이 돼서 어딜 들어가는지 몰라. 그 정도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찬찬히 채워서 지그재그 한 다음, 그런 다음 두 번째 들어갈 때 롤링을 합니다. 1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얘기하지만 너무 눕혀서 들어가지 마세요. 네. 입술이 옆에서 보면은 이거는 앞쪽이잖아요. 그죠? 이제 윗입술이 보통 이게 코 인중이 있고, 자,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가 안에가 말려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말려 있잖아요. 여기 폭이 자세를 각도를 잡을 때 입술을 눌러서 평을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곡선의 형태는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평이 만들 정도로 눌러서 꽉 눌러서 평을 만들면 그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적당한 곡선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니들의 각도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래쪽을 집어넣을 때 각도, 가운데 집어넣을 때 각도, 뒤쪽을 집어넣을 때 각도, 앞쪽을 집어넣을 때 각도. 니들의 각도는 중요합니다. 안쪽 가운데를 집어넣다가 각도는 니들의 그 핸들의 각도는 똑같은데 니들의 각도는 변함없이 그냥 집어넣다 보면은 어떤 곳은 데미지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최대한 이해를 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 댓글 창에다가 남겨주십시오. 기초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각도 조절. 자, 그런 다음 롤링 들어갑니다. 사말은 그렇지 않아요. 사말은 좀 기울여서 누르듯이 말고 스치듯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전체 입술 그냥 보통 몇 회 정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한 번 시술에 저는 3회 이상 넘지 말라고 합니다. 3회 이상은. 이제 아무리 건강한 입술이라고 해도요. 3회 이상 넘겨서 만약에 뭐 헤르페스 보균자나 아니면은 오늘 생리 주기에 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바이오 밸런스가 별로 안 좋다. 뭐 컨디션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시술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입술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입술은 건강과 직계가 되고 그죠? 오늘의 컨디션에 따라 이 연결이 바로 되다 보니까 무리한 시술은 저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신다면 입술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저 이렇게 좀 찢어요. 찢으신 분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이거 왜냐면 입술은 각자의 선생님들마다 경력자들마다 테크닉이 좀 많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달라요. 스킬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딱 맞습니다라는 얘기는 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찢다 한다면 저는 이제 작은 롤링 합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롤링, 그리고 사말 위주로 씁니다. 사말 위주. 자, 천천히 롤링해서 누르듯이 텐션 주고 천천히 흡수시키고 착색도 당연히 시켜가면서 합니다. 보통 뭐 머신기를 어떤 걸 쓰면 저는 머신기의 차이도 굉장하죠. 사실은 입술 같은 경우는 머신기가 또 좋아야 니들이 좋은 거니까 니들도 좋은 걸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입술에 있어서 데미지를 덜 입고 금속에 있어서의 문제가 또 안 생겨야 되고 좋은 색소를 써야 되는 게 맞고 입술은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좀 가격대가 나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술은 레이저도 힘들어요. 아시죠? 레이저도 힘드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죠. 전체 어떤 종류의 중화라고 하더라도요. 3번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오늘 발색이 뭐 3, 4일 정도까지 발색이 왔다가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주일 정도 되면 색이 빠졌다가 몇 번에 이제 각질이 벗겨지시는 분도 계시고 발색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4주째나 5주째에 리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색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입술 시술은 1차 때보다 2차 때가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부드러워져 있고 색을 주입하기 좋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것도.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때 좀 더 색발색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눈썹하고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상황 보려고 각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들어갈 때 맞추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때 보고서 한 번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3터치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풀 커버를 해서 톤을 맞춰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무판에 하는 테크닉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 시간이 되게 길어져요. 근데 또 영상을 이렇게 또 엮어놔야 기초하시는 분들이 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주황 계열도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이런, 자, 정말 복숭아색이라 그러죠. 레드 계열. 오, 많다, 그죠? 여기. 자, 핑크, 뭐 작은 것도 있고요. 이건 빼놓겠습니다. 자, 노랑. 노랑. 이거는 판매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노랑색 보여드리는 겁니다. 판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색이든 제가 하나를 테크닉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그리고 베이지. 베이지색은 다른. 자, 이렇게 뭐 노란 색깔. 이거는 또 우리나라 게 아니죠. 입자가 굉장히 고운 주황. 색 종류 되게 많죠. 보면 이쁘죠. 근데 하얀색 도화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워터 베이스가 아니라 약간 좀 글리세린 베이스. 그러니까 수지로 이게 수지 색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썹으로 따졌을 때. 자, 지그재그. 짧은 지그재그. 자, 선이 보이잖아요, 그죠? 짧은 지그재그. 작은 롤링. 롤링을 넣을 때요, 크게 막 듬성듬성 들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슬 이렇게 누릅니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그죠? 스치듯이 지그재그.
입술은 너무 빨리 한다고 잘 들어가지 않아요. 예, 속도 조절을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 플랫 바늘 할 땐 조금 빠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초보분들이 플랫 바늘이 저는 이제 권하지는 않아요. 예, 3알 1P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빨리빨리 색 전체를 깔 때는 또 플랫 바늘이 좋기는 한데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입술 시술은 좀 공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앞 조절 잘하면서 힘 조절 잘 하시고 스치면서 지그재그. 단단하게 머신을 잡고는 있지만 스킬을 딱 넣을 때는 바늘 끝에 힘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머신기 다룰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 발색을 올릴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억지로 막 쑤셔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피부 손상만 생겨요. 제가 눈썹 머신을 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색이 들어갈 집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색이 꼼꼼하게 주입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자, 고무판이니까 이렇죠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입술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쨍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천천히 발색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죠. 자, 3알은 제가 지금 각도 55도 각도 좀 더 눕혀서 자 25도 각도 45도 각도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안전한 각도는 뭐 한 55도 정도, 지금 뭐 70도 정도도 괜찮아요. 살짝 세워서. 근데 1P 같은 경우는요, 각도가 눕혀지게 되면 잘하시는 베테랑 분들은 눕혀서 해도 됩니다. 예, 그런 법은 없는데 기초하시는 분들은 눕혀서 했을 때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눕히지 말고요. 1P입니다. 1P로 할 때 살짝 세워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지금 각도가 다르죠? 세워서 들어갑니다. 세워서 할 때 푹 꺼트려서 폰을 푹 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끼 손톱을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의 이 앞머리 길이에 따라서 내 손의 길이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이 기계화가 되어 흡입이 되는 게, 이 스킬이 들어가는 게 안정화가 되지, 손보다 이 니들이 너무 길거나 손가락을 들어서 들어간다거나 할 경우는요, 손 자체가 이렇게 그네처럼 스윙 이렇게 되다 보면 어디가 깊게 들어간지 피부에서는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게 상처로 남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 머신을 잡을 때는 반드시 머신의 앞머리가 내가 손을 거치하고 스킬을 잡았을 때 가장 편안하고 단단하게 잡지만 니들 끝에서는 힘이 안 들어가는 길이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머신기를 살 때도요, 이 머신기가 나와 가장 친해지는 느낌까진 가야 그걸 가지고 시술을 하시는 게 좋지. 경력자야, 딱 보자마자 느낌 왔어, 땡, 이건데 초보분들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새 거니까 더 잘 되겠지 하고 썼다가 오산일 경우들이 생겨요. 반드시 나와 친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스킬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진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90도 각도로 세워서 들어갑니다. 만약에 굳어서 제형이 안 맞잖아요. 그럼 계속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 윤활제 섞어서 쓰시는 게 좋죠. 니들 또 끝에 색소가 너무 뭉쳐 있으면 닦아 주시고요. 윤활제 한 방울 믹스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90도 잡고서 들어갑니다. 자, 원을 그릴 때도요, 90도를 했는데, 이렇게 큰 원 그리면 원장님들 깊이 조절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평인데, 입술은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입술은 전체적으로 굴곡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굴곡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굴곡이 있는 데서 평이라는 게 더 힘들겠죠. 어디는 깊게 들어가고, 어디는 짧게 들어가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 롤링을 할 때도 짧은 롤링을 하면서 그 평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색은 골고루 들어갑니다. 아직 스킬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오늘 방송에 죄다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뭐 더 중요한 건 저도 원데이를 자주는 못하지만 6월에는 입술 원데이도 하나 있어요. 입술 원데이도 있고 또 입술에 맞는 또 그 머신기도 또 준비를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뭐 색은 어떻게 써야 될지 입술에 대한 모든 걸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있긴 합니다. 좀 더 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원데이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나 이것만 들어도 감 왔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보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수업, 너무 긴 수업 다 끝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